도장 하나 찍었을 뿐인데 그날부터 내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가족 서류야. 아들은 웃으면서 말했지요. 저는 그 웃음이 고마웠습니다. 늦게라도 철든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은 돈보다 더 무서운 걸 빼앗아 갔습니다. 내 이름, 내 집,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까지요. 오늘 이야기는 소리 지르고 싸우는 참교육이 아닙니다. 조용히 선을 긋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나중에 내 삶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한 문장을 마음에 넣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 듣고 계신 곳이 어디든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그곳에 따뜻한 복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민수는 원래 바쁜 애였습니다. 명절에나 잠깐 얼굴을 비추고 통화도 늘 짧았지요. 그런 애가 어느 날부터 주 2회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닐봉지에 장을 봐오고 약도 챙겨놓고 무릎이 어떠냐, 허리는 괜찮냐 묻는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더군요. 이제야 내 자식이 사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아 제 손을 덥석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계신 거 마음이 걸려. 우리 가까이로 모실게.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저는 그날 저녁 혼자 누워서도 괜히 웃었습니다. 며느리 지연도 그날따라 말이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가까이 계셔야 자주 뵙잖아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는 괜히 민망해져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희한테 짐 되면 어떡하니? 그러자 민수가 웃으면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짐은 무슨 짐이야? 엄마는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때는 제 편 같았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하얀 종이가 여러 장 겹쳐져 있었고 글씨는 작고 어려웠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처리할 게 많아. 위임장 같은 게 필요해. 내가 대신 접수도 하고 약도 타려면 말이야.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글씨를 읽는 게 겁이 납니다. 한 줄만 놓쳐도 큰일 나는 것 같고 더듬거리다 보면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고요. 민수는 그걸 아는 얼굴로 웃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펜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만 사인해. 그리고 여기 도장만. 그때 저는 여기만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딱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가슴속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어디 하나 금이 가는 것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요. 그런데도 저는 민수가 웃는 걸 보고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자식이 웃어주면 지난 서운함이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그게 어머니라는 존재의 약한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 데로 모실게.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괜히 떨렸습니다. 이제 진짜 같이 사는 건가? 아들 집 근처로 가는 건가? 그런데 차는 점점 외곽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줄어들고 도로가 넓어지고 창밖 풍경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어디로 가는 거니? 민수는 앞만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재활치료 잘 되는 데야. 무릎도 허리도 한 번 제대로 잡아야 해. 한 달만 계시면 돼. 차가 멈춘 곳엔 큰 글씨 간판이 있었습니다. 재활요양센터.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목이 말라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번 숨을 삼켰습니다. 민수는 제 짐을 들고 앞서 걸었습니다. 엄마, 겁먹지 마. 여기 시설 좋아. 치료도 잘해. 직원이 나와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 서명. 여기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자연스럽게 펜을 들고 사인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마치 처음부터 계획한 사람 같아서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병실은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깔끔하다는 건 때로는 차갑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민수는 제 침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치료 잘 받고 있어. 내가 준비되면 바로 데리러 올게.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민수는 서둘러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치료는 어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통화는 짧아졌고 메시지도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한 달 지났는데 언제 데리러 오니?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 바빠. 지금 내가 돌볼 여유가 없어. 괜히 소리 키우지 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리 키우지 마라는 말이 마치 제가 떼쓰는 사람처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엄마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한 번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자리를 바꿔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지금 마음속으로만이라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그 고개 하나가 이 이야기 끝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억울해서 우는 사람도 있고 억울해서 차가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였습니다. 울음이 안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면 내가 진짜 끝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서 제 짐 정리를 하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분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직원이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정리였다는 걸요.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 오래된 통장 정리 서류,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남편 동수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순자야, 정말 필요할 때만 열어. 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한번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혼자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는 다독임이 아니라 진짜 손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조심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행 서류 몇 장과 변호사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양이 끊기면 선물은 취소할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왜 이런 걸 준비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남편은 돈을 남긴 게 아니라 제 삶을 지킬 조건을 남긴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버리는 순간 나도 그 손을 놓을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을요. 여러분이라면 가족에게 한 문장 남긴다면 뭐라고 남기고 싶으신가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너 자신을 지켜라 같은 짧은 말도 좋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긴 설명이 아니라 한 문장일 때가 많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센터 사무실로 갔습니다.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퇴소는 보호자 동의가. 저는 그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나간다는데 누구 허락이 필요합니까?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내 안에 아직 이런 목소리가 남아 있었구나 싶어서요. 정상 금액을 안내받고 저는 제 돈으로 결제했습니다. 이상하지요. 보호자는 없는데 정사는 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내 삶을 가져가고 책임은 내게 남깁니다.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이 남긴 봉투. 그게 전부였지만 그 봉투 하나가 저에게는 집 한 채보다 든든했습니다.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 신분증과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서류는 유언대용 신탁 관련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은 어렵고 길었지만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남편이 만든 장치는 조건부였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부양을 맡기되 그 부양이 끊기면 제가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안전장치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늙는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준비가 더 필요해지는 일이라는 걸요. 저는 치료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제 보호자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일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참교육이라는 건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걸요. 저는 민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저는 소리 대신 서류 한 장으로 선을 긋습니다. 몸이 조금 나아지자 저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약속 장소에 민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없이 병원에서 연락이 오길래 놀랐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묘했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놀랐다고 말하는 모습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1년 넘게 나를 거기 두고도 연락을 말하니? 민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사정이 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정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데 사람은 사정이 아니라 선택으로 드러난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이 몇 장이었습니다. 대단한 무기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종이였지요. 하지만 그 종이는 제가 다시 숨 쉬게 해준 종이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고 말했습니다. 이건 취소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가 취소예요? 저는 단어를 아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들, 내 이름으로 했던 것들. 민수는 입술을 떨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저는 그 말을 기다렸던 것처럼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면 더 그래야지.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묶어두면 안 된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빼앗으면 더 죄가 된다. 민수는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저는 높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을 되찾는 거다. 그 순간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큰 소리보다 조용한 확신 앞에서 더 무너집니다. 저는 민수를 미워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미움은 내 마음을 다시 병들게 하니까요. 대신 저는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가 내 삶이고 어디부터가 남의 욕심인지 그 경계를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에게 내 삶이 조금씩 빼앗기는 느낌이 든다면 오늘은 아주 작은 선부터 그어보세요. 이건 내가 결정할게. 그 한마디면 됩니다. 참교육은 결국 나를 지키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이면 충분했습니다. 중요한 건 평수나 가구가 아니라 내 이름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계약하고 내 이름으로 생활하고 내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게 저에게는 새 인생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았습니다. 점심이면 동네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고 저녁이면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친구도 생겼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식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어머니라는 사람은 자식 생각을 끊는 게 아니라 넘어서는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는 걸요. 누군가가 나를 버린다고 해서 내가 나까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주면 남은 삶은 생각보다 따뜻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소리 없이 통쾌하고 끝은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